아이고, 자, 애국감 부르시고. 이제 이준석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준석이 오늘 방송하는 시점, 오늘 당무를 전면 거부를 했고, 근데 전날 폭탄주를 마셨고, 폭탄주 마시는 그 사이에 페북을 하셨고, 자, 페북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북 흐름이 있는데, 이제 이게 김병준만 데리고 자기한테 알지도 않고 언론에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서운한 거지, 지금. 네. 그 다음 페이스북은, 익명 인터뷰하고 다니는 그분 이제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다니는군요. 라고 그 어떤 기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자리 청년 사회적 약자목으로 대체한다. 이 익명 인터뷰하는 사람이 누굴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 장재모 씨 뭐 이런 분들? 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술을 먹다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올려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 많은 주어 목적어가 생략돼 있는데 윤석열 씨 당신이 나를 이렇게 패싱한다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일단. 저는 지금 이 상황은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파, 윤석열을 옹이한 중진파. 그게 세계 대체로 언론이 나오는데 이게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지목되는 문고리 3인방이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분들이라고 언론이 되게 지칭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분과 김종인계, 이준석, 김병민 뭐 등등 이쪽이 권력투쟁을 세게 했다. 그런데 김종인계 쪽이 일단 지금 졌다, 패배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되게 요즘은 권력투쟁을 해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페북에 저런 글을 안 올리는데 지금 대표가 올리고 있다. 이게 특이사항이에요. 권력투쟁은 뭐 병가지 상사, 정치가의 상사하거든요. 늘 있는 일인데 되게 저래도 앉은 척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커페이스 딱 깔고 네. 앉은 척하죠. 근데 이게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없던 날, 부산 내려간 날 윤석열이 입당을 하죠. 그때부터 기분 나쁜데 그때 윤석열 쪽에서 나는 유승민 대통령 만드는 게 꿈이다 같은 또 영상을 저쪽에 또 공개하고 툭 던져요. 그 과정 속에 계속 지나가다가 그때 신지호가 그랬죠. 이준석 대표 탄핵까지 돼야 된다. 그 신지호가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거고 그 흐름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종인을 끌어오고 싶은데 윤석열은 김종인 필요 없다 쪽으로 가는 거고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이 김종인을 안 받으면서 만들어낸 논리가 이재명 후보 측과 접촉 중이라는데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나 또 만들더라고. 와, 받아들일 정말.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접촉인지 접속인지 접속 불량이었는지 뭐 알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건 내치기 위한 핑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권력투쟁을 공개적으로 세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망조 같은 집안의 네. 현상 중에 하나죠. 아니 so cool.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도 지금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거 생채기가 남는 거거든요.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집단이 다 그렇습니다. 안 좋을 때 뭔가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지금 이 당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곳에 이게 맞잖아요. 예. 봉합이 되더라도 안 좋으면 또 이거 갖고 논쟁하고 싸워요. 제가 민주당은 근본 있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최근에 민주당이 일처리하는 거 보십시오.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도 모든 것이 명예혁명식이에요. 그죠? 조용하게 물러날 사람들이 물러나고 새 사람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불만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하나하나 채워지면 국민들이 그래도 수권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구나. 이게 쌓여가는 과정인 맞습니다. 것이에요. 네. 근데 제가 국민의힘 보수가 길을 잃었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게 길 잃은 정당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싸우고 있어. 부부싸움을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는 안 싸운 척 하잖아요. 최소한. 그게 엄마 아빠의 도리잖아요. 근데 그 도리를 넘어서서 애들 앞에서 막 싸우면
그럼 이제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촉발된 마지막 논란이 아마 이수정 교수 영입 논란일 텐데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동현 교수를 영입해서 투톱으로 쓰자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수정을 지금 뭐 선대위원장 쪽으로 이렇게 모시는 모양이던데 이준석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당에다가 이대남 막 자극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입당하고 홍준표 지지하고 막 했던 흐름이 있는데 왜냐하면 약간 레디컬 페미가 전 이종의 부작용이잖아요. 너무 네. 과하게 지금 여성 우대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선동을 해서 근데 이수정은 소위 말하면 페미 인사인데 이 사람 어떻게 들이느냐 이 논쟁이 결정적으로 아마 이준석을 자극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그것도 한 요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수정이란 사람을 영입한 것보다는 이수정을 영입하면서 뒤로 흘린 말이 자극한 것 같아요. 그 뒤로 흘린 말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는 이대남에게는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대녀에게는 악마화되어 있다라는 유지의 말을 흘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아까 했던 말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맞받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저도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뭐 청년 정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선출된 당대표고 이게 좋든 싫든 당대표로서 이해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애 취급하는 것 같고 윤석열의 발언이나 그 주변 사람들 발언 보면 뭐 2030 그냥 한 줌이라고 취급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2030 표 잘 갖고 와라 딱 그냥 그 수단으로서 보는 게 너무나 드러나는데 이 지점에서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든 혹은 아니든 청년들이 꼭 그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지금 이준석 씨가 저렇게 박살나는 것도 국민의힘 안에 세력이 없고 그게 별로 그냥 표에도 크게 영향 없다 생각하니까 그거 믿고 저러는 건데 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막 2천만 남성들 대표하고 있다, 막 남녀 대표하고 있다면 절대 저렇게 못 하잖아요. 결국엔 이걸 보는 분들이 정치가 싫든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든 하더라도 내가 이 안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결국엔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메인스트림이 진짜로 되고 싶으면 여성한테도 남성한테도 상당히 공정한 메시지를 내주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성평등 문제를 갖고 한쪽을 자극해서 표를 얻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푸나님 제가 얼마 전에 윤석열 부인은 언제 등장하는가라는 유튜브를 봤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게 천공 스님의 그 정법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스크림 내조하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스크린 내조. 예, 근데 실제로 그 말대로 되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지난주에 나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바쁘는 행사에 간다 만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을 저렇게 윤석열 후보가 용기 있게 내치는 힘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안 궁금해요? 조선일보시 표현대로 하면 승부사. 근데 그 승부사도 승부사가 되는 건 그냥 나 하나 믿고 할 수도 있고 조선일보 믿고 해라 이런 의미 아닐까요? 조선일보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제가 그래서 천공법사 유튜브를 또 한번 가서 들어보려고. 아, 예. 혹시 유튜브 프리미엄이세요? 아, 나는 그쪽에 가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서 더 못 가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돈 1원이라도 보태줘. 차라리 광고는 스킵해버리면 되는데 1원이라도 보태줘서 일부러 안 보는데 프리미엄이신지 아닌지 한번 프리미엄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혹시 그 천공이라는 분이 김종인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나가 무지하게 궁금하다. 나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수정 이야기 논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뭐 조카 살인한 조카를 뭐 변호했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힘에 가는 거다라고 또 한 번 국민을 속였지만 실제로 이수정 교수는 그럴 만한 인맥이 있는 거죠. 자, 이재명 교제살인 변론 보도에 윤석열 선대위 합류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수정의 말. 윤석열과 친한 서울대 법대 5인방이 있어요. 남기춘, 이은재, 이동호, 소석호, 표주영이라고. 이 사람들 중에 이은재가 이수정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가까운 사람 정치인이야.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수정 이분은 이상해. 들어갈 때마다 처음인 것처럼 얘기해. 네. 그리고 그죠? 그게 참 신기해요. 이수정의 아들도 검사예요 또.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뭔 이재명 뭐 핑계를 댑니까 이게? 근데 저는 저분이 한 얘기 중에 진짜 속내를 다 드러낸 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르치면서 되는 쪽이 있고 가르쳐도 안 되는 쪽이 있다는 요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 그 여성 관련한 정책이 많이 비어 있어서 내가 채우러 간다 같은 소리도 했는데 예. 이수정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우리가 처음 이렇게 TV에 나오는 셀럽으로서 막 표창원이라든지 이수정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창원 교수야 이제 민주당에 한번 국회의원하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좀 생각하는 게 좀 진보적인 것처럼 보여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일부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자체의 태생은 그냥 보수적 인사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남의 핑계를 대느냐고. 근데 오늘 이수정 교수가 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무 보이콧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말 있어요. 나 또 깜짝 놀랐어. 30대 아들의 성장 과정을 잘 안다. 이준석과 대화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어머, 이게 공당의 대표를. 그러니까 30대 아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준석 지금 삐진 거를 내가 잘 풀겠다 이렇게 말하는 당대표를 어떻게 보는 거야 도대체. 정말 남분이다. 저도 30대 아들 있습니다. 그 심리를 잘 알지 못하겠어. 아는 것 같다가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는 것 같으면 어떤 건 또 알겠고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죠? 윤석열은 오늘 행사 갔다가 이준석 패싱 뭐 이런 이야기를 기자가 물으니까 하는 말이 잘 모른다. 사무총장한테 만나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왜 삐진지 난 모르겠다. 그 이유를 사무총장에 가서 알아보고 와라 했는데 노원구에 당협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안 나타났다고 하고 핸드폰 껐다고 하니까 뭐 당장 다시 할게요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뭐 마음 풀린 척 나타나면서 그걸로 김종인 위원장 자리를 앉히는 딜을 하지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아무것도 못 얹고 카노사의 굴욕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들어온다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죠.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윤석열 후보가 뭔가 내놔야죠. 뭐 비서실장 자리를 내놓든지 사무총장 자리를 내놓든지.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인사가 하나도 관철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뒤로 들려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되면서 짠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라인이 거의 다 잘려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답이 없어 보이는 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뒤에서 할 얘기가 있고 공개적으로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힘의 대변인들도 참다 그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놓고 또 페이스북 가서 댓글을 달고 대변인은 당의 몫을 대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게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을 안 하는 건가?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랑 사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지금 열받아 있고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이 왜 열받아 있는지 너무나 공감이 가고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진짜 끔찍해지겠다.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를 찍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대통령 되는 것은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같이 나서서 청년 청소년들이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당대표를 저렇게 조리돌림하는데 일반 청년들, 약자들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든 이 상처받은 청년들이랑 같이 뭘 해야겠다 생각 듭니다. 예, 이런 느낌이죠.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지금 이수정 씨 마음은 키우다 보면 뭐 사춘기 때 뭐 잠시 삐져갖고 말을 안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밥 차려놨는데 엄마는 안 먹어 이러기도 하고 MG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범죄 심리학으로 보면 그런가요? 근데 이 상황에서 홍준표 씨가 그냥 있을 뿐이 아니죠. 이준석이 패싱을 당할 바엔 선대위원장 사퇴할 방법도 있다 이렇게. 오. 윤석열 안 되는 게 참 보기 좋으신 분 이런 분 같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조수진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 선거 뭐 당무 선권 이런 것이 있어서 후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대표도 거기 막 선대위에서 맡은 직책으로만 하는 거지 왜 콩나라 판나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욕 주기를 또 한 번 더 했어요. 조수진이. 네.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권력투쟁인데
대선이 끝났을 때 지금 아까 말한 무슨 3인방? 뭐 비선 실세? 네. 뭐 직책은 없는데 한 26일 날 뭐 당에 들어가서 회의하고 나오시는 뭐 장재모 씨 같은 분들. 그게 필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염두에 둔. 그러니까 일설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과 윤석열 후보는 너무너무 가깝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 가까운 정도가 뭐 그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브로맨스 이상. 그래서 그 가족들끼리도 다 알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비서실장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차라리 공식 직함이 있는 게 나아.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비선이 생긴다. 이거는 정치에 있어서는 그냥 철칙입니다. 비서실장 시키고 싶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비서실장을 못해요. 아들 때문에. 그럼 반드시 비선이 생긴다. 위험하죠. 그렇죠. 그 과정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준석 당대표 리스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벤트로 청년들 도움을 받아서 영선의 30대 당대표가 된 건 우리나라 역사의 기적적인 사건이란 말이야. 네. 근데 이게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취임식 있고 나서 지금 일정대로라면 한 달도 안 돼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쪽이 이 체제로 쭉 가서 대선을 이기면 이준석은 임기 보장 받는 것일 거고 지면 이준석은 당대표 물러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천권을 누가 행사해야 돼. 3월 9일 날 있는 대선에서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위 말하면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준석 끌어내리기 돌입한 것에 가깝다. 아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대위 직책을 떠나서 윤석열이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해요. 총천권을 내려간다고. 근데 이준석은 몰라.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난리 나는 거야.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구조고 민주당은 근본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대표가 모르고 언론에 먼저 나가는 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거를 뭐 윤석열 캠프 쪽에서 뭐 실무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뭐 시간차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일 못합니다. 우리 아마추어입니다. 선언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푸나님 말씀이 100% 맞는 게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면 너무 정치가 지저분하게 보일까 봐 숨긴 건데 지금 겉으로는 다 대선 앞으로지만 국회의원들은 지방공천, 지방선거 공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방선거 공천을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그래서 현명한 대표는 선대위에 기웃거리질 않고 최소한 역할을 하고 뒤에서 지방선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의 정치 기술자, 즉 다선 의원들이 그치.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해서 내가 보기엔 조직을 거의 다 장악하지 않았을까. 지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봅니다. 뭐 지지 선언했던 사람들이 다 지역에 도지사 시장 나가려고 관련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기는 벌써 그런 식의 권력투쟁, 공천권 싸움이 시작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 바탕에 그 저변에서 이준석 저거는 이벤트로 한 몇 달 정도만 당대표하고 이제 물러나게도 돼. 사실 이준석이 사퇴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중심으로 보면 이준석에 대한 불신이 상상을 초월하게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당대표한테 뭔가 알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모욕 주기를 일부러 시전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 술 먹고 이제 당무 폐업하는 건데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제가 봤을 때는 망하는 집안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세상이 시끄러웠을 텐데 그래도 조용하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선진국이네.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고 저쪽에는 관대하냐고요. 그러니까 잡초처럼 찔겨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짧게만 마무리하면. 아니 길게 하세요. 길게 하세요. 좀 쉬게. 네네. 그 이준석 대표의 여태까지 발언들을 쭉 보면 그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아직까지 있지만 그래서 세대 구도론을 얘기하거든요. 2030과 6070 해가지고 4050 포위해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 민주당이 점점 이렇게 고립되도록 그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되게 뼈아픈 부분이었던 게 결국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게 청년이고 청소년인데 10대들도 지금 그 대세에 막 탑승하련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 저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버리고 간다면
그 청년들 거기서 뭔가 효능감이 떨어지고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을 민주당에선 반면교사 삼아서 잘 포용하고 그 18세 공동선대위원장처럼 이들이 효능감 느낄 수 있게 이참에 청년 청소년 다시 민주당 가져오자. 한동안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우린 충분히 세련된 민주당 거듭나서 끼고 싶은 집단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 2주 이상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올 때 우리가 위기감을 느낀 것이 오히려 더 약이 되고 그러면서 지지율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저쪽은 셀프로 계속 망하는 쪽으로 가고 이 흐름을 우리가 꽉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 시점을 잘 지내면 또 우리가 정권 재창출 40년 집권의 발판을 넣는다. 근데 푸나님 왜요? 제가 요즘 보면 이쪽 상품이 워낙 좋아. 그러니까요. 최고급이야.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최상품이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는 뭐 저도 약간 그런 이런저런 루머나 그런 거에 속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여성이니까 소문이 나면 그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알아갈수록 진짜 멋진 상품이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상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입소문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팔려. 지금 그 상품이 입소문 나는 중이다. 그 상품 새날마켓에 입점하고 싶어. 그럼 좋겠어. 그래서 이게 성남시에선 이미 입증이 됐고요. 경기도에서 입증됐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이 상품의 우수성이 알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그 17% 지지율 차이 날 때도 방송 나가서 너무 당당하니까 그 보수 쪽 패널들이 저게 드디어 미쳤구나.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게 미쳤구나.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상품이 너무 좋아서 예. 일단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구도에 머물러 있어서 나타나는 지지율이다. 요 시기가 지나가면 상품으로 경쟁하기 맞습니다. 시작하면 이건 확연히 국민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자꾸 20대 30대 엮지 마라. 이걸 제가 목이 빠지게 얘기하고 다녀요. 20대와 30대는 지향이 다르다. 30대는 부동산, 주택 문제, 그리고 아이 키우는 문제, 대출 문제에 소구력이 있으면 20대는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더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자꾸 20대라고 하는데 2012년에 20대가 박근혜 더 많이 찍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는 탄핵에 동참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많이 찍었는데 저는 오히려 캐스팅 보트가 50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30, 40, 50대, 60, 70 그리고 20대는 반반 갈라질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거 근거가 50대가 변하면 50대의 자식들이 대개 20대예요. 20대 일부가 같이 받는다.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50대가 캐스팅 보트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50대가 누구냐, 푸나. 푸나 세대야. 저는 50대 아니고요. 40대예요. 참, 뜬금없이 훅 들어오시네. 까먹고 있었는데. 아이, 진짜. 어쨌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은 저는 12월까지는요, 양 후보가 밑바깔기예요. 맞아.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되면 본격 대선 느낌이 들 거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돼야 대선 느낌 납니다. 그 2월이지. 그리고 TV 토론 좀 하고. 예. 혼자 각자 하는 거 말고 TV 토론. 근데요, 관훈 토론 왜 윤석열 후보 토론 안 합니까? 빨리 하세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